안녕하세요. 소프트테크 이창수입니다. ISO 21434와 V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사이버 보안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처음으로는 자동차 사이버 보안 규제 및 표준입니다. 자동차 사이버 보안 국제 규제인 UNEC R15, 즉 UNR 155 규제는 UN 유럽 경제위원회인 UNEC WP29 포럼에서 제정된 규제인데요. UNR 155 규제의 목적은 생산되는 자동차의 안정성 및 보안성이 갖춰지도록 생산 전후 과정에 걸쳐 조직이 적절한 보안 조치를 취하도록 보장하기 위함이며, 완성차 업체 또는 자동차 부품 업체를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 국제 규제는 유럽의 경우 올해 7월부터 생산되는 신규 자동차에 대해 선제적으로 적용이 되고, 24년 7월부터는 전체 자동차에 대해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국내의 경우 아직 사이버 보안 규제가 명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해외 선진국 사례를 따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UNR 155 규제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UNR 155 국제 규제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들여다보면, 유럽의 경우 24년 7월부터 자동차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보안 관리 시스템에 대한 인증을 취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차량 형식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실제 자동차를 생산하는 완성차 업체의 경우 CSMS 인증을 반드시 취득해야 하며, 자동차 부품 업체의 경우 완성차 업체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엔지니어링 산출물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필수는 아니지만 향후에는 CSMS를 갖춰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차량 형식 승인 절차는 CSMS 인증서와 CSMS를 준수하는 사이버 보안 엔지니어링 산출물, 그리고 승인 대상 샘플 차량을 지정된 시험 기관에 의뢰하여 검증을 받게 되고, 검증 결과를 토대로 차량 형식 승인 기관에서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UNR 1호 사이버 보안 국제 규제를 설명하면서 ISO 21434 사이버 보안 국제 표준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ISO 21434 표준은 자동차 라이프 사이클에 기반한 사이버 보안 엔지니어링 활동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ISO 21434 표준은 총 15개 파트로 구분되어 있으며, 첫 번째부터 네 번째 파트는 일반 사항,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 파트는 기업 사이버 보안 관리, 아홉 번째 파트는 컨셉 단계, 열 번째랑 열한 번째 파트는 제품 개발 단계, 12번째에서 14번째 파트는 개발 이후 단계에 대한 사이버 보안 활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15번째 파트의 경우 특별하게도 사이버 보안 요구사항을 수립하기 위한 사이버 보안 위협 분석 및 위협 평가, 즉 타라 활동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UNR 155 규제와 ISO 21434 표준 간의 관계를 보면, UNR 155 규제는 CSMS를 포함하여 자동차 개발 시 준수되어야 하는 포괄적인 기준을 기술하고 있고, ISO 21434 표준은 UNR 155 규제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구체적인 감사 및 평가 기준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UNR 155 규제 해설서가 ISO 21434를 참조하고 있는 것을 보면 확인할 수 있으며, UNR 155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ISO 21434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어서 사이버 보안 엔지니어링 활동을 대하는 업계 대응 방향입니다. ISO 21434 자동차 사이버 보안 표준을 기반으로 하는 엔지니어링 방안은 기존 자동차 기술 표준인 ISO 26162 또는 ASPICE 등에 비해 그 내용상 구체성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기존 기술 표준 활동과 연계하여 사이버 보안 엔지니어링 활동을 수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기존 기술 표준과 사이버 보안 표준 간의 비교 분석을 통해 V모델 기반의 코어 프로세스는 공유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이를 통해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엔지니어링 항목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사에서는 엔지니어링 방안이 모호한 사이버 보안 엔지니어링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ASPICE 표준 프로세스에 맞춰서 대응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ASPICE는 구체적인 엔지니어링 방안을 ISO 26162 기능안전 표준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기능안전 표준에 기술된 보다 더 구체적인 엔지니어링 방안을 사이버 보안 엔지니어링 활동에 접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SPICE를 기반으로 하는 사이버 보안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SPICE 엔지니어링 활동은 크게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레벨로 구분할 수 있으며, ISO 21434 표준 기반의 사이버 보안 엔지니어링 활동도 보시는 바와 같이 ASPICE와 동일하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현재 당사에서 대응이 가능한 자동차 사이버 보안 엔지니어링 서비스는 크게 8개이며,
이 외의 서비스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부터 시스템 레벨까지 현재 제공이 가능한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체크리스트 기반의 문서 검사의 경우 검사 대상이 되는 문서가 ISO 21444 표준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산출물인지 확인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검사 대상 문서가 어떤 사이버 보안 엔지니어링 활동에서 도출된 산출물인지 우선 식별 후 당사에서 별도 R&D를 통해 확보한 체크리스트에 적용하여 표준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검사 결과 표준 기반의 기준 및 근거가 부족한 내용에 대한 가이드를 통해 문서 내 미비점을 보완하여 ISO 21434 표준에 준하는 문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큐어 코딩 규칙 검사입니다. 시큐어 코딩 규칙 검사는 검사 대상 코드의 시큐어 코딩 룰 위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당사에서는 스태틱이라는 검사 자동화 도구를 통해 시큐어 코딩 룰 규칙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CertC나 CWE와 같은 일반적인 시큐어 코딩 룰뿐만 아니라 현대차 보안 C++ 규칙 또한 98% 이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 식별된 시큐어 코딩 룰 위배 항목에 대한 수정을 통해 소프트웨어 보안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현대차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검사 결과 보고서에 대한 제공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및 바이너리 기반 취약점 검사입니다. 이 취약점 검사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적용된 오픈소스에 대한 알려진 취약점을 검사하여 라이선스 법률 및 보안 위협을 사전에 식별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당사에서는 화이트소스 검사 자동화 도구를 통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소프트웨어 취약점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이너리 기반 취약점 검사의 경우 그 목적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취약점 검사와 동일하며 당사에서는 사이밸류용 검사 자동화 도구를 통해 바이너리 내 알려진 취약점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취약점 검사 결과 식별된 라이선스 규정 위배 항목 및 취약점에 대한 수정을 통해 소프트웨어 보안 위협을 사전에 완화할 수 있으며 시큐어 코딩 룰 검사와 마찬가지로 현대차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검사 결과 보고서에 대한 제공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사이버 보안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단위 및 통합시험 서비스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이버 보안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단위 및 통합시험 서비스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이버 보안에서 소프트웨어 단위 시험의 경우 각각의 단위가 상세 설계 사양에 명시되어 있는 사이버 보안 요구사항을 얼마나 잘 준수하여 개발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상세 설계 사양을 기반으로 하는 사이버 보안 시험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시험 시나리오에 대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 단위 시험 환경에서 예상하는 기대 동작과 실제 동작이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앞서 단위 시험을 통해 소프트웨어 내 각 단위가 사이버 보안 요구사항에 맞도록 개발이 되었음을 확인했다면 이러한 각 단위를 소프트웨어 구조 의미에 맞게 합친 통합이 아키텍처 설계 사양에 명시된 사이버 보안 기능 명세를 준수하여 개발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아키텍처 설계 사양을 기반으로 하는 통합에 대한 사이버 보안 기능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기능 요구사항을 만족할 수 있는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 통합시험 환경에서 사이버 보안 기능에 대한 정상 동작 여부를 확인합니다. 시험 결과 기대 동작과 실제 동작이 서로 다른 출력값을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는 설계 사양에 명시된 사이버 보안 기능과 소스 코드 간에 정합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경우 사이버 보안 설계 사양이 소스 코드에 정상적으로 반영되지 않아 소프트웨어 보안에 취약점이 있다는 뜻이므로 이러한 취약점을 유발하는 테스트 케이스를 기반으로 코드를 수정하여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안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사이버 보안 설계 사양에 대한 불일치 사례뿐만 아니라 잘못된 메모리 주소를 접근하거나 버퍼 오버플로우 등의 유발을 통해 잠재적으로 소프트웨어 보안에 취약점이 될 수 있는 구조적 결함에 대해서도 함께 검출이 가능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단위 및 통합시험에 대한 서비스가 설계사양에 명시된 사이버 보안 요구사항이 실제 소프트웨어에서도 설계사양과 동일하게 동작하는지 확인하는 시험이라면 통합 인터페이스 시험의 경우 각 통합 간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주고받는 데이터로 인한 소프트웨어 오류 및 보안 취약점의 발생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통합 인터페이스 시험 결과를 통해 통합 인터페이스 설계 범위 내에 위치하는 출력값 또는 범위 내 다양한 출력값이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각 통합 간의 불필요한 데이터의 송수신이 차단되었음을 보장하여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안 신뢰성을 보다 더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퍼징 시험은 모의 해킹의 한 분야로 알려지지 않은 취약점을 사전에 식별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당사에서는 퍼짓이라는 자사 퍼징 시험 자동화 도구를 통해 시험 대상에 대해 알려지지 않은 취약점을 검출하기 위한 시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험 결과를 통해 일반적으로는 제어기 이상 및 통신망 이상 동작 등의 취약점만 검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의 퍼짓을 통한 퍼징 시험 서비스의 경우 그간 자동차 도메인에서 경험해온 엔지니어링 서비스의 노하우를 통해 일반적으로 검출이 가능한 알려지지 않은 취약점뿐만 아니라 제어기의 통신 정보를 활용하여 DTC 고장 코드 및 내부 변수값 이상 발생 등의 보다 더 구체적인 오류 검출이 가능하다는 큰 이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퍼징 시험 서비스에 대한 소개까지 해서 당사에서 생각하고 권해드리는 자동차 사이버 보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전반적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